안녕하세요. 어른의 위로입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 이 나이에 울어도 되나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먼저 울컥했습니다. 60이라는 숫자, 누군가는 이제 어른 다 됐네 하고 말하겠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나이를 먹지 않나 봅니다.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허전하고 어느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날, 그런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눈물의 의미.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예전엔 안 이랬는데.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이 나이에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나무라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많이 안아주지 못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어느 64세 여성 구독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는 지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도 있어요. 젊을 땐 조용한 게 좋았는데 이젠 그 조용함이 왠지 무섭고 외로워요. 그럴 때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마저 고마워요. 가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원하니까요.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직장, 자식, 부모, 혹은 젊음이라는 시기까지. 그 많은 이별 속에서 우리는 애써 담담해지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는 건 지금 당신이 너무도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조용히 안아주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청소다. 맞아요. 그동안 마음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먼지들을 눈물이라는 빗방울이 씻어내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못한 마음들. 혹시 이런 감정과 상황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식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바쁠까봐 망설이는 순간, 친구에게 전화했다가 괜히 민폐일까 싶어 조용히 끊는 순간, 배우자에게 말하려다 그마저도 무심하게 넘어가 버리는 대화들.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67세 남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직장에서 은퇴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젊을 땐 혼자만의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이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연락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연락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아, 정말 마음을 꽉 쥐어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솔직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용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과 마주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혼자가 아닌 혼자. 그런데 말이에요.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이에요. 물리적으로 혼자인 것과 마음이 외로운 건 다른 문제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느끼는 그 고독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진짜 문제일지도 몰라요.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60대 이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요. 아,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사연이 떠오르네요. 손자가 놀러왔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그런 옛날 얘기 재미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경험들이 이제는 그저 옛날 얘기일 뿐인가 싶어서요.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손자가 모르는 건 그 옛날 얘기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아직 이해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새로운 연결의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일상 같지만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나와의 데이트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며 책 읽기,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 느끼기,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듣기. 이런 시간들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용기를 내서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거예요. 요즘 어때? 라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 오늘 날씨가 좋네, 생각이 나서라는 전화 한 통. 그게 시작이에요. 다섯 번째 이야기, 나이들 내 진짜 의미.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나이들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우리는 자꾸 젊었을 때와 비교하며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퇴보일까요? 어떤 노년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60대 이후의 감정은 더 깊어지고 진해진다고요.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감정들을 이제는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슬픔도 더 깊이 느끼지만 기쁨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나이들이 주는 선물이에요.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녀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어요. 젊을 때였다면 그냥 예쁘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마음까지 느껴져요. 이런 게 나이들의 좋은 점이 아닐까요? 맞아요. 이런 섬세함, 이런 깊이가 바로 우리가 쌓아온 시간의 값어치예요.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가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꼰대일까? 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60년, 7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보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까지 목격하신 분들이에요. 그 모든 변화를 견뎌내고 적응하며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쓸모없을 수 있겠어요? 어느 6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젊은 직원이 카드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 내가 뒤처진 사람이구나 싶어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직원도 예의 바르고 친절했던 게 고마웠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도움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일곱 번째 이야기, 마음의 정원 가꾸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정원 가꾸기예요. 정원을 가꾸려면 매일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야 하잖아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햇빛도 쬐어주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말들이 마음에 물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잡초 뽑듯이 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돼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햇빛을 쬐어주는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이야기, 관계 속에서 찾는 의미. 그런데 정원을 혼자 가꾸기만 하면 외로우니까 이웃과도 나눠야겠죠? 인생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하지만 관계라는 게 꼭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한두 명이라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느 70세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인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이에요. 거창한 상담이나 깊은 철학적 대화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이야기도 필요해요. 특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요. 9번째 이야기,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무거운 주제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만 해도 불안해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시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시간의 유한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올 때마다 아직 괜찮다는 결과에 안도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줘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모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깊은 깨달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들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에요. 10번째 이야기, 유산이라는 것. 그렇다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유산이라고 하면 보통 재산을 떠올리죠. 하지만 진짜 유산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신 가치관, 사랑하는 방법, 힘들 때 견디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네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할머니가 너를 통해 살아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손녀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하며 용기를 낸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남기는 진짜 유산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11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선택.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을 용서하는 선택.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는 최선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선택.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면 행동으로라도요.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주기, 좋아하는 음식 해주기, 그냥 옆에 조용히 있어주기. 세 번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선택.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는 법은 없어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뭐든 좋아요. 12번째 이야기, 계절처럼 받아들이기. 인생을 계절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20대는 봄, 30-40대는 여름, 50대는 가을, 그리고 60대 이후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겨울이라서 슬픈 계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는 겨울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요한 설경, 따뜻한 난로, 가족들과 모여 보내는 시간.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 깊은 성찰, 진정한 평화.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느끼기 어려웠던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겨울이 끝이 아니듯 우리 인생의 겨울도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준비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마무리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소중하고 자연스럽다는 것. 울어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런 감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동반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수고했어. 나 많이 애썼어. 이젠 나 자신도 안아줘야 할 때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울어도 됩니다. 이 나이에 울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마음껏 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여기 어른의 위로는 당신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당신의 모든 감정이 소중하고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더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주 잘 살아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꼭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